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 하나쯤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결사항전의 자세를 임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도 선량한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는 말씀은 꼭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시면 과연 가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족인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보수 내지는 우리가 애국 시민들의 유튜브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시민들밖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겨레라든지 그런 좌파 성향의 유튜브나 언론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시민들에게 쉽게 또는 좀 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전개될 텐데요. 저는 맨 먼저 개헌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30년 만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설립이 되었었죠.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대표로 개헌특위 자문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의 9차례에 걸친 개헌을 할 때는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개헌을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느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의 개헌. 그러니까 이 개헌 시도가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 헌법 내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닌 다른 개헌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미국 그 수정 헌법에도 공산주의라든지 다른 체제로 갈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수가 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국민 투표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두 분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가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죠. 일부러 각을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잘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웃 국가니까. 그런데요, 유사시에 최소한 우리에게 누가 더 위협적이고 누가 더 우호적인지 피하 구분만큼은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그 주변국들의 위협 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툴이 있거든요. 이 과학적인 툴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평가 요소들 중에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그 평가 요소 핵심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주변국의 위협 강도는요,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위협의 강도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그 침략의 경험이 많은 국가일수록 위협이 높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만 가지고도요, 지금 주변국의 4개국을 쫙 내놓고 평가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과 중국을 놓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시공간적으로. 누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우리의 국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뭐 5,000년 동안 937회의 뭐 외부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1000번 치고 그러면 5년에 한 번꼴로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많은 침략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중국이고 일본입니다. 미국은요, 거리적으로도 태평양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우리하고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화될 위기에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국제사회에서요, 생존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공원교입니다. 건공원교, 이 전략이에요. 이 건공원교 전략이 뭐냐? 가까이 있는 나라는 경계를 하고요, 멀리 있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문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런 걸 교과서적으로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하고는 왜 동맹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중국하고의 동맹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맹을 하려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물론 다자간의 동맹도 있지만 이 동맹을 맺는 나라끼리는요, 최소한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와 이념이 다르면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치와 이념이 다른 나라끼리 동맹을 맺은 사례도 없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시장경제를 가치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동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는요, 경제적인 공동이익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이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적인 북한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안보에 관련한 이익은요, 대립이지 같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만약에 동맹을 맺는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 중국의 적국인 미국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정권이 이걸 원하는 겁니까? 저는요, 너무나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 안보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정권 안보는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권 안보로 족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속국이 돼가지고 매년 조공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백성들의 그 어린 딸들을 공료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왕권 유지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 안 하고. 이런 정권 안보 하지 말고요, 오직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국가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민 교수님. 중국이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1대1로는 지정학적인 패권을 이루려면 이것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패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도전장이죠. 근데 그 상대가
미국은 만만치 않겠죠. 미국은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고 아무리 모방을 하고 치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을 인접하기 쉽지 않은데 가장 소프트한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았죠. 뭐 공장 부지도 공짜로 없고 뭐 여러 가지 자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앞을 잡서서 대규모의 그런 생산 기지들을 중국 땅에 만들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LC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3대 보물이 있다. 그게 하나가 LCD고 또 하나가 자동차 배터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1세기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LCD의 많은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갔는데요. 지금 LCD에서 세계 1위는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우리 유치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기술들을 빼돌리고 해서 우리 인력과 노동 해서 결국은 LCD에서의 패권은 현재 거의 중국 쪽으로 뺏겼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앞으로의 하여튼 21세기 총괄하고 일컬어진 자동차 배터리,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첨단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서 중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왜?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우리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건 대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최첨단 시설들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대 중국 자동차도 한국 회사가 만든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 승인을 주지 않아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죠? 그 많은 기술과 이런 걸 슬슬 해서 결국은 중국이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 거의 이제 한국을 능가하는 생산 시설과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아마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앞지르는 날이 이제 거의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반도체를 짓고 생산 시설을 지어서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내후년서부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질이죠. 퀄리티의 문제인데 이 마지막 남은 이 도전까지 우리가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사드 버그에서 우리가 14%의 수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정말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보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우리 권익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대해서 당군 이래로 처음 한 100여 년 중국과 독립해서 이렇게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하히 유지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할까요? 좋은 정부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후보를 잘 선별하셔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광고판을 드려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했던 중국 건도 들어있지만 탈원전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탈원전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죠. 우리 주스 포럼의 후배님이 탈원전 얘기도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탈원전을 놓고 이 밤이 새도록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온 거 전라남도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태양광 단지 보셨죠? 그게 30만 평 정도인데 생산하는 전기가 98,000kW.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발전하는 전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APR 1400 신형 원자로의 14분의 1입니다. 2018년도에 사우디에서 원전을 짓겠다면서 각국으로부터 입찰 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써낸 가격은요, 미국이 써낸 가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2분의 1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낮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원전 기술은요 아직은 100개 먹기 수준이 많아서 대한민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데 그 중국보다 우리가 더 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설계 인정을 허가해 준 원전은 외국 원전은 대한민국 그 APR 1400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땅에 이 한국제 원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원전 개발한 이 원전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값이 싸고 발전 단가도 싸고 오염물질 배출도 적고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핵무장을 해야 된다면 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잠재력 기반 자체가 바로 원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포기하는 탈원전 정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만약에요 이 탈원전 원성이 지속돼서 우리 원자력이 다 죽는다면 가장 먼저 덕을 볼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요 태양광 시설 핵심 부품이 모두 중국제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지금 앞으로 2030년 10년 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되어 있는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원전은 50개인데 사실 대한민국이 뛰어들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젊은 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요 정말 도대체 왜 그런지를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게 단순한 정책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무슨 저희가 있는 겁니까? 중국에 어떤 덕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이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탈원전 얘기를 하면 피가 끓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다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훌륭한 발표자들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일부러 적대적 관계를 몰고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거리를 두고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독립성을 해치지 못하게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드가 바로 그 실례이다. 그리고 우리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신 것이 김 장군님하고 우리 윤 원장님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신 것이 한미동맹이 강건할 때 중국은 우리에게 더 예절을 지켰습니다. 역사가 정의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한폐렴 관련해서도 우리 이영남 수장님이 분명히 오늘 정리하셨습니다. 중국하고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것이文明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공동체는 맞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또 우리 최 총장님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중국 위협에 대해서 잘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비적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선을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해야 하고 외부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라. 그것이 동맹이 아니냐.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담론들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어서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놓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언론이 해주어야 하는데 언론이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총선 후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 좀 세 가지가 저는 떠올라요. 대한민국 이 언론 어떻게 할 거냐, 이 언론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유민주주의 할 거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영방송 들어본 지 지금 까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파, 소위 길거리 우파들은 다 분열, 지리멸렬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큰 프레임에서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리멸렬 떨어져 나간 이 우파 어떻게 다시 재건해서 좌파 독재에 항거할 투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큰 과제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맹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민의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민이 미국이 싫다면 사회주의를 택하겠다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발표해 주신 네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톡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보 전문가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위험한 중국과 공동 문명체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 얼마나 또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SNS상에 중국이 악의 근원이다. 모든 악의 근원이 중국이라는 말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악과 더불어 운명 공동체를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악입니다. 우리가 4월 10월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감동을 주는 토론을 해주신 우리 5분에게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십니다. 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